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직이 확정이 됐어요. 현재는 서류 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고 또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5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호주에서 일하는 회계사고, 대학원 졸업하고 회계사가 된 이후로는 이번이 두 번째 이직이에요. 제 채널이 언어 공부를 메인 컨텐츠로 다루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미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호주에 일하러 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언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호주에서 이직을 한 과정을 공유드리고, 또 처음으로 리크루터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직을 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팁을 또 주셨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터뷰를 위해서 실제로 준비하고 유용하게 사용했던 치트키, 또 실제 인터뷰에서 받았던 질문들, 레퍼런스 체크할 때 받는 질문들, 또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아주 중요한 점까지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하세요 이렇게 절대 말씀 못 드리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했다, 이 정도 경험을 공유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직이 달랐던 건 저와 회사 사이에 리크루터가 있었어요. 첫 회사는 제가 직접 어플라이를 했고, 두 번째 회사는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터뷰 프로세스를 하게 됐고, 이번에 하게 된 이직은 회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리크루터가 저의 링크드인을 보고 연락이 와서 이제 이직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링크드인은 해외 취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이력서 겸 프로페셔널한 SN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 거쳐온 회사들과 했던 업무, 자격증, 기술, 언어 능력, 참여했던 봉사활동, 상이나 장학금 받은 것들 등등 나의 커리어에 관한 모든 것을 적는 거예요. SNS처럼 사진과 글을 올려서 포스팅을 할 수도 있어요.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링크드인 계정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인사과에서 제 링크드인을 보고 연락이 왔고, 이번에 이직하게 된 회사도 이제 리크루터가 제 링크드인을 보고 연락을 했어요. 리크루터의 역할은 회사가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포지션에 이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데 대신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리크루터가 적합한 후보자 몇 명을 추려서 이 회사에 보내고 나면 이 회사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이 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이 리크루팅 회사에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리크루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셔서 이 리크루터나 리크루팅 회사에 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사기일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과 사람을 뽑으려는 이 회사를 연결을 시켜주고, 그 성사가 되고 나면 자기들이 중간에서 커미션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크루터가 나를 회사에 소개시켜준 순간부터 저와 리크루터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뷰나 뭐 계약 과정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리크루터를 끼고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리크루터가 제 링크드인을 보고 연락을 했고, 리크루터와 전화 인터뷰를 짧게 하고, 그 다음 화상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리고 화상 인터뷰가 끝나고 리크루터가 제 프로필을 회사에 넘겼고, 회사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이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서 제 다이렉트 보스가 될 분과 화상 인터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 다이렉트 보스와 그분의 보스인 데퓨티 CFO, 이렇게 세 명이서 그 회사 오피스에서 면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 면대면 인터뷰를 한 날 저녁에 바로 구두로 오퍼를 받았고요. 저도 구두로 오퍼를 승낙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제 레퍼런스 체크하고 계약서 드래프트하고, 마지막 인터뷰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때 이제 계약서를 받고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제 사직 신청을 했습니다. 리크루터를 끼고 이직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도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터뷰 전에 예상 질문과 그 회사에 대해서 정리한 파일을 보내줬어요. 이 리크루팅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으려는 그 회사가 자신들의 고객이잖아요.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게 이 리크루팅 회사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를 좀 다듬어주고, 제 경력에서 어떤 부분은 강조하면 좋은지, 어떤 부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저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 파일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인터뷰 준비할 때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뷰 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회사랑 첫 인터뷰가 오후 4시에 잡혀 있었는데 그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오전 내내 미팅이 있어서 중간에 뭐 전화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를 리크루팅한 그 분의 상사분께서 오전 8시 제가 업무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이제 전화를 주셔서 인터뷰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롤플레이를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변하면 거기에 맞는 피드백도 주시고 또 제 경력과 이력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 답변도 해주셨어요. 그 세션이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취준생들을 상대하셨겠어요. 약간 면접 왕 같은 아우라가 느껴지면서 면접을 정말 잘 다루시더라고요. 면접 왕께서 주셨던 많은 팁들 중에 이건 내가 앞으로 볼 모든 인터뷰에서 적용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가입니다. 보통 첫 질문은 자기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뭐 Tell me about yourself, Can you give me a bit of introduction of yourself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분과 롤플레이를 할 때도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뭐 이름 말하고 뭐 5년차 회계사고 제가 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까지 들으시더니 이분이 지금 너는 다른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하고 있는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였어요. 인터뷰라는 게 어쨌든 사람 간의 대화잖아요. 그리고 이 면접관은 이 포지션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면접을 볼 거고 이 수많은 사람은 똑같은 포지션에 지원을 하니까 뭐 비슷한 경력이나 비슷한 일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면접 자체가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질문을 받았을 때 너에 대해서 말해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가 이 인터뷰를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이때 내가 했던 일 요약해서 말하는 것 말고 내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언급하라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뭐였냐면 호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고 또 21살 때 호주에 와서 혼자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캔디데이트들에서 찾을 수 없을 법한 퀄리티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너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해서 너라는 사람 자체를 흥미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 코멘트를 해주셨고 제가 이거 면접 때 그대로 써먹어서 초반에 이런 걸 세팅을 해놓으니까 따라오는 그런 팔로우업 퀘션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건 뭐 이 리크루팅 회사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를 엄청 잘 케어를 해줬어요. 제가 구두로 오퍼를 받고 그 다음 월요일이 아니라 그 다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정식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끝나고 계약서를 받을 때까지 거의 일주일 넘는 시간이 걸린 거죠. 사실 제가 너무 이직을 하고 싶어서 구직을 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링크드인에서 연락을 받고 괜찮아 보이네 그냥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회사 말고 다른 어떤 회사와도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이런 모든 상황을 리크루터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직을 하기로 한 그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가 그분의 사정 때문에 저에게 그 계약서를 보내는 일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계약서 받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보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뭐 제가 다른 회사에 관심을 가질까봐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상황을 저한테 뭐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를 리크루팅한 분이 연락이 오고 다음날 그분의 상사분이 전화를 해주고 그 다음날은 뭐 그분과 제 다이렉트 보스가 될 분이 메시지를 한 거 그걸 캡처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 뭐 하루도 걱정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되게 좋다고 느껴졌던 서비스였어요.
요즘은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번 이직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 제외하고 다 온라인이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모든 단계가 다 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한 페이지가 이제 A4 용지 사이즈 크기의 노트예요. 이걸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화상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상 질문과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들을 정리했어요. 대본을 적는 게 절대 아니고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표시를 해놓고요. 인터뷰 준비할 때 솔직히 긴장해서 횡설수설할 때도 있고, 내가 시작한 말이 어디로 가는지 나조차 모를 때가 있고, 또 끝나면 이 말 꼭 했어야 됐는데,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화상 인터뷰의 허점을 노려서 이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적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왼쪽에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에 대해서 꼭 얘기할 부분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걸 뒷받침하는 내 인생의 예시를 짧게 썼고요. 아래에는 제가 일했던 회사 두 군데,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연매출은 어느 정도, 이런 간단한 소개를 썼고, 그 옆에는 회사에서 제가 했던 일들,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고 규모는 어느 정도였고, 이런 걸 정리했어요. 이 왼쪽 내용은 인터뷰에서 무조건 100%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예상 질문을 적어서 색칠을 해놓고 거기에 제가 대답하고 싶은 키워드를 적었어요. Related stakeholders, professional strengths and weakness, improving process and procedures, achievement, technical accounting experience, why this company.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면접관한테 물어볼 질문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딱 정리를 해놓고 인터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 면접은 대본처럼 외울 수도 없지만 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에 그 면접 다 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놓고 내 앞에 이걸 펼쳐놓은 다음에 카메라에서 이게 절대 보이지 않게끔 펼쳐놓고 인터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화상 인터뷰에서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게 어디예요? 왜냐면 화상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렌즈만 보고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옆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키워드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런 큰 틀만 있어도 면접에서 답변하는 게 정말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펴놓고 약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키워드를 캐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트가 화상 면접 준비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펼쳐놓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런 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펴놓고 계속 연습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막 노트 확인하는 티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거는 펼쳐놓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약간의 이런 도움 장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인터뷰 끝나고 이걸 썼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마지막 인터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열심히 메모장에다가 썼거든요. 제가 인터뷰에서 실제로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버는데, 이직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하잖아요. 리크루터가 레퍼런스 체크 끝나고 제 레퍼리들한테 어떤 질문했는지,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이걸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느꼈던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잡 디스크립션에 쫄지 말자입니다. 이직을 할 때 구인 공고를 보면 포지션이 있고, 이 포지션에서 맡아야 하는 업무들, 요구하는 기술이나 경력들이 있잖아요. 저는 인터뷰를 준비할 때 이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업무들을 항상 분류해봐요. 내가 이미 경험이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빨리 배울 자신이 있는 거, 그리고 나에게 도전이 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다른 색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카테고리, 내가 이미 경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이 포지션에 지원하고 말고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잡 디스크립션에서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업무들이 대다수가 아닐 경우에 나는 아직 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 아직은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인턴이나 파트타임 제외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한 회사가 두 군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직하게 된 회사까지 세 군데. 그럼 저의 다이렉트 매니저가 3명이겠죠?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한 명은 저를 졸업생 때 뽑았고, 한 명은 저를 3년차 때 뽑았고, 이번에는 이제 5년차 때 뽑으니까 뭐 졸업생부터
5년 차까지는 적용이 되는 말이겠죠? 바로 실력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우리 팀에 맞을지, 나와 어떻게 소통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제가 지원한 포지션은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2019년 11월에 일을 시작했고 지금 2024년 6월이니까 저는 4년 8개월 차 회계사인 거예요. 아직 5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했던 게 있어요.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됐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차를 뽑는 그 자리에 해병아리인 내가 감히? 그래서 그냥 인터뷰 연습이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리크루터나 인터뷰를 본 매니저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서 이런 업무들은 내가 이미 경험이 있고 평소에 하던 일이랑 비슷하니까 잘한다. 뭐 이런 업무들은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걸 강조하면 좋은 점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재밌어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 시절이 되게 멀게 느껴져서 인터뷰 때 언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리크루터 분께서 가볍게라도 이제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대학교 다닐 때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거,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유학생인데도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거, 이거를 그냥 가볍게 언급을 하면서 내가 그만큼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고 즐긴다, 이걸 약간 어필하는 작은 요소로 썼어요. 약간 농담처럼 I'm a nerd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조금 진담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불어를 공부하는 것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불어랑 전혀 관련 없는 회사고 불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지만 내가 그만큼 배우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나에게 도전이 되는 업무, 저는 이거를 이직 사유와 연결을 시켰어요. 물론 이직을 하는 이유에 뭐 금전적인 이유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뭐 타이틀이나 다른 베네핏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직 자체가 면접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직이라는 게 대부분은 이제 더 좋은 방향,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성장 욕구를 나의 그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 업무와 엮어요. 내가 이걸 배움으로써 얼마나 성장하고 싶은지, 또 그것 자체가 나에게 큰 동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나는 이런 챌린지를 충분히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제 매니저가 될 분이 리크루터한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 있는 부분, 도전이 될 것 같은 부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줬던 게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라는 리소스를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보이고, 또 저를 자신이 매니저로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지도 알겠다는 거예요.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경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다고 해서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5년 차가 될 동안 만났던 모든 매니저들은 그 사람의 일에 임하는 태도, 뭐 배우려는 의지,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경력이 더 쌓이면 그만큼 업무 능력이나 성과 이런 걸로 증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 경험이 5년 차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경력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더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경험이나 팁을 나눠주시면 저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호주 취업 관련해서 몇 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새로 얻게 된 정보를 포함해서 업데이트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종종 뭐 호주나 해외 취업, 뭐 인터뷰 준비 이런 것 관련해서 이메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본업이랑 유튜브를 병행하다 보니까 답변을 다 못 드리고 있어요. 혹시 이 토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이 주제만 다루는 Q&A 비디오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께서 언어 공부를 통해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계속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It's been like 1 year and 2 months. Yeah, what are you doing there?
quarterly basis, I do prepare the forecast for my ledgers, and I also handling the half-year audits, year-end audits. And I guess which division? So what's the actual division called? And how much would you say your role is financial reporting versus FP&A? Is that a hybrid role, finance? I'm just basing this off your LinkedIn. I don't have an updated CV in front of me. It's hybrid. We go to the office like once a week. And what's your current salary? What are you looking for? In accounting, it feels like you don't have any like tangible feelings that what you do. We always just work for numbers. Yeah, great. Okay, I'll send you that invite now. And I guess at some point over the weekend, if you wouldn't mind responding to my email with your updated CV, that'd be great. Yeah, sure. And take a look at the briefing pack and let me know your thoughts. Any questions, we can just discuss it at 10 a.m. Yeah, sure. 10 a.m. Monday, right? Monday, yeah. Okay, thank you. Great. Well, great to connect. Enjoy your weekend and we'll touch base next week.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weekend. Thanks, Jenny. Chat soon.